기숙사 시험을 챗GPT가 준 답을 준 거로만으로는 합격하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예, 합격은 아니에요. 59점까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8점이나.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챗GPT 기숙사 시험 문제 풀기입니다. 기숙사 시험은 IT 자격증의 뭐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고도 되게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취득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다는 의미는 좀 많이 잊혀진 저로서는 아직 뭐 유효하니까 제가 언젠가 잘 활용할 날이 올 테지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초반에 귤사 관련된 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한번 그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정말 좋은 자격증이에요. 되게 좋은 자격증인데 궁금했어요. 기숙사 시험 문제도 과연 그 기숙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변 스타일로 잘 만들어줄지. 그래서 최근 기숙사 시험을 뭐 문제를 1교시 유형 그리고 2, 3, 4교시 유형을 한 1교시 유형도 한번 던져보고 2, 3, 4교시 유형도 던져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뭐 맞추든 못 맞추든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기술사 좋은 답을 수집하는데 상당한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수집하면서도 나름 공부가 좀 되기도 하는데 다 모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과연 어떠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해볼게요. 기술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줄 바꾸면 되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자주 써보셔가지고 쉬프트 엔터. 자, 그냥 한꺼번에 물을게요. 얘는 벅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뭐 정의 자체는 다소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기술사 시험에 그 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저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도 느리네요. 예. 네, 접속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했는데 한 달만 써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 버전 썼을 때랑 속도 차이가 거의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문제를 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달라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느낌 받았고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정의한 것 같아요. 정의야 뭐 얘가 훨씬 잘할 것 같고요. 일단 자 멈추고 자,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1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정도, 뭐, 우리가 글씨는 좀 크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와야 되고, 2, 3, 4교시는 한 2.5페이지 정도가 나와야죠. 한 페이지 안 써주네요. 이 친구. 고집스럽네요. 자, 그러면, 음, 사실 정의는 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시작 전부터 들었고, 뭐 누구보다 잘 맞힐 것 같죠. 자, 그러면 제가 1교시 문제의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고 그 의도를 얘가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내볼게요. 뭐냐면 1교시에서 나오는 문제와 2, 3, 4교시에 나오는 문제가 좀 유형이라든가 질문 의도가 좀 달라요. 자, 여기서 팁인데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본격적으로 학원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식적인 걸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과연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요거 좀 멈추고 1교시와 갑자기 기술사 공부 얘기. 자, 2교시에서 4교시까지의 문제 유형이 다른데요. 1교시는 그냥 키워드만 나와요. 키워드. 키워드만 쭉 나와요. 근데 1교시의 특징을 보면 약간 키워드긴 한데 약간 핫한 주제. 핫한 주제나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느낌의 키워드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2, 3, 4교시는 아주 처음 들어본 얘기를 질문을 하진 않아요, 잘. 왜냐면
2.5페이지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2, 3, 4교시 문제는 6개의 문제가 나오고 이 중에 4개만 맞추면 되거든요. 4개만 풀면 돼요. 5개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원래 룰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2문제 제끼는 거고 2문제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제 쓰면 되는데 자, 4개 이 2교시 문제 4개를 썼을 때 10페이지 정도 돼야 한다고 치고 자, 2.5페이지로 잡았는데 문제의 지금 강도가 좀 다른 게 1교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키워드들을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도 좀 있어요. 자, 1번.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아시면 점수가 더해집니다. 자, 1교시 문제에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묻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알아 몰라 유행, 알몰 유형이 하나 있고, 자, 2번 유형은, 자, 예를 들면 그런 거가 나올 수 있어요. DR. DR 문제가 나왔어, 이번에. DR 나 알고 있지. 디지털 리커버리. 알고 있는 문제네? 오케이. 그러면서 뭐, 왓에 대해서 막 적었어요. 1교시에 최근에 DR이 나왔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카카오가 대규모 장애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시사점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녹여놔야 돼요. 기숙사 시험에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제가 몇백만 원 주고 배운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자, DR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IT 좀 경험이 있으시고 또 개발해보시고 운영해보시는 사람은 DR 개념 다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DR의 정의만 여기 있다. 1교시에 딱 썼다. 아, 나 DR 맞았어.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한 5점을 받아요. 5점. 6점이 나와야 합격이거든요. 60점은 맞으면 되니까 1교시가 60점인데 10개를 6점씩 맞아야 합격이잖아요. 이거에 그 시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DR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뭐 아까 뭐 무슨 혹인가 그런 게 나왔는데 뭐 정의만 쓰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DR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왓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데 왓만 쓰면 마이너스 1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점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왓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법 제도화 해야 한다거나 뭐 말이 좀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체계화한다거나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만의 아이디어 플러스 나 왜 이걸 질문하는지 알고 있어요? 라는 느낌을 딱 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그렇게 가면 좋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DR에 대해서는 저는이라고 쓸 거 없구나. 이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어, 2교시부터는 왓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how까지 물어요. how to. how to. 그리고 이거를 잘 정말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뭐 구현 관점이라든가 실제 요걸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GPT한테 한번 문제 의도를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치러지는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기술사 시험의 1교시 문제로 지금 DR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 DR의 정의, 목적, 그리고 계획 수립의 필요성, 계획 수립의 절차, 그리고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좋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백업, 복구, 비상 대응, 테스트 및 검증. 좋네요. 마지막으로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DR 개념 방법론 이해. 조금 노멀하긴 한데, 그럼 그 이후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죠, 뭐. 이 문제를 2, 3, 4교시 중에 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관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분명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큰 틀은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음, 딱 목차 잡는 정도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딱 4점, 그러니까 2교시, 3교시라면은 그게 15점이 돼야 될 건데, 10점 정도? 자, 메타버스 문제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잘 쓰지 않을까요? 설명하시오하고, 각 항목별로 2페이지 이상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볼게요. 메타버스. 뭐 되게 잘 말할 것 같네요. 이런 거는 뭐 인터넷상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합하는 문제라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네 가지 유형 이런 것도 어쩌면 더 잘 알겠죠. 발전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나 이것도 뭐 정리된 말들이 많을 테니 그 중에 하나 두 개를 뭐 섞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음, 여기서 끝나네요. 계속 얘기해줘. 상당히 괜찮네요. 뭐 밋밋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적다 보면 이거 정도 적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누군가 이제 사람이 작성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예, 아주 뾰족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 뭔가 음, 체계적인 내용들로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더 날카롭게 만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일단 챗 GPT에게 물어본 결과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냥 제가 한 사람의 기술사로서 기술사로서 자, 보면은 기술사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다. 공부용. 공부용은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한 하루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한 주제를 스크래핑하고 모으고 정리하는데 대부분 써요 시간을. 그리고 이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물론 모으다 보면 이해가 자연스럽게 좀 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 시간을 상당히 길게 가지죠. 그렇지만 요 하루 이틀이 토픽을 만약에 300개를 준비해서 공부한다는 사람은 300일이에요. 하루씩만 토픽 준비해도 300일이야. 1년이에요. 자, 1년을 걸려야 될 거를 지금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지금 하루에 한 대여섯 개 주제? 뭐 많게는 한 10개까지도 그냥 틀만은 뽑아낼 수 있다. 질문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양질의 품질이 아주 높은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떤 틀을 채우기에는 괜찮다. 그러면 나의 생각만 덧붙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시사적인 문제만 내가 좀 각색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료 수집 기간이 절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자, 모두가 이 챗 GPT의 답으로 무장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이 굉장히 유사해질 수 있다는. 근데 물론 챗 GPT가 다르게 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럴 걱정이 없는데, 그리고 이 답을 해줬다고 해도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그대로 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는, 이거만으로 답인 양 공부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고, 장점은 어쨌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활용하시는 게 극강의 장점이고, 다만 여기에 생명력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얘는 어쨌든 머신이에요. 머신이 답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여전히.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막 녹아들어지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자기가 뭔가 알아서 이해해서 덧붙여 줄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공부량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모으는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내 거화하고 내가 응용하고 내가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걸 하기까지의 시간은 결국 나란 사람은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줄어든다. 그럼으로써 또 하나의 단점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왜? 다들 이렇게 많은 자료들로 무장을 해오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부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험은 GPT가 쳐주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이 칠 것이고, GPT를 옆에 두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시험을 볼 것이다. 인터넷 옆에 켜놓고 GPT 켜놓고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왜 지식적인 걸 쌓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근데 왜 공부는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GPT가 얘기하는 게 모든 게 절대적인 답이냐? 그 감수라는 역할이 있어요. 맞고 틀림을 구별하는 능력과 판단은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고 어떤 분석에 의한 결과고 어떤 확률의 답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는 좀 힘든 얘기죠. 그래서 감수의 영역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감수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응용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의 급으로 가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지식적인 거를 모르면서 갈 수 있느냐? 어렵죠. 제가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앞뒤로 붙인 얘기가 결국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내가 공부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측면과 자료 수집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내 머릿속으로 쌓고 내가 응용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사고는 여전히 동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시험은 뭐 저는 쉽게 없어질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부할 때 훌륭한 참고서는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뭔가 플러스해서 나의 생각 그리고 내 관점 이런 것을 녹여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숙사 시험이 아주 단기에 붙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잘 활용하셔가지고 빠르게 또 좋은 성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활용하시면 좋다. 활용 관점에서의 기숙사 시험 한번 이 챗GPT 친구에게 내봤고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완벽에 가까운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께서 또 시험 보시는 분께서 채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도 재밌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GPT를 막 보다가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생겼어요. Back to the basic. 예, 다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관련 영상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